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히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네, 저도 고객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좀 목도 아픕니다. 너무 전화가 많고 또 전화 한번 잡으면 막 20-30분씩 이상 계속 이렇게 통화를 안 끊으시고 계속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대책이 크게 안 보여요. 지금은 그냥 막 이렇게 던지는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모두가 다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최근에 미국의 S&P 500만 놓고 보면 뭐 하루에 7%, 8%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4% 넘게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로 막 전환하고 시장이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속절없죠.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잘 안 통하고요. 그냥 수급 이슈 때문에 그렇고 오늘 주요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 가운데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뿐만 아니라 30년물들까지도 채권 관련된 금리가 완전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게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채권 금리 변동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시장에서 시스템이 뭔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 입장도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아직은 강경합니다. 긴급 서로 뭐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 하나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뭔가 지금 박살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농후하게 들고 있는데 자, 혼자 이렇게 박살내는 장난을 좀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로벌이 다 무너집니다. 대통령 놀이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이게 너무 의도적이라는 거죠. 뭔가 뭐 버블이 터지거나 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뭐 글쎄 그 전에 뭔가 리스크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다분히 좀 의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독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드 킴님께서 미국 시장 선물 양전했습니다 말씀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오후 한 4시 30분 기준으로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양전했는데 더 약오르는 거죠. 우리 시장 거래될 때 마이너스 2% 이상 미국 선물이 빠져 있어서 속절없이 오늘 미국 뭐 시장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국내 시장이 2300포인트가 코스피가 깨졌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나니까 국장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선물이 또 양전을 해버렸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한국 시장 다 두드려 맞고 미국 시장 양전하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인해서 오늘 약간 투자자들 이제는 화가 많이 나 있다. 제가 참고해서 느끼는 부분들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제 좌절 국면 접어 들어간 부분도 꽤 계시고요. 아직은 화가 많이 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좀 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구잡이로 던지는 시장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듭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죠. 살아남지 않고 죽어버리면 기회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선물의 양전은 사실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퍼센테이지로 시장이 7에서 8%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대에서 뭐 양전 잠깐 하는 거 이게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질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뭐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서로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양국의 관세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런 뭐 전화 통화 하나 있었다 이러면 뭐 글쎄요 시장이 10%도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선물 시장 움직임이 본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반영하는 것은 최근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본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 4.24포인트 하락 출발해 보였습니다. 약간 약부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피팅과 밸브 그리고 강관업체 그러면 가스관 사업, 철강,
자원개발, 조선과 조선기자재, AI 챗봇 튜토리얼 등이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 뭐 피팅 밸브, 가스관 사업, 강관업체 뭐 이런 쪽은 대부분 뭐죠? 조선기자재까지 본다면 알래스카 LNG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다 이런 것에서 뭐 방산, 조선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LNG 이런 쪽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피팅과 밸브나 강관업체, 조선 기자재, 가스관 사업 관련된 자원 개발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아침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이슈 영향으로 코스피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가 깨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에 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타국가들의 관세 협상 기대 속에 상승 출발을 미국 시장도 했었는데 장중 4% 이상 급등하던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거죠.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 소식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은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기술주, 특히 뭐 엔비디아나 애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제대로 두드려 맞고 있죠. 가장 대중 관세에서 닭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애플도 어제 5%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 S&P 500 기준으로 봐서는 5,000포인트를 하회했는데요. 항상 늘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트럼프 풋 내지는 뭐 파월 풋, 뭐 패드 풋 이런 것이 한 4,700포인트, 일부에서는 S&P 500 기준 4,500포인트 정도 가야만이 패드 풋이나 트럼프 풋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빠져야 하나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인데요. 자, 침체율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사의 매파적 발언에 금리 하락분이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상회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유도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아시아 주식시장 큰 폭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대에 반영되면서 타국가 대비 좀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1%대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도 한 2% 가까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해외 쪽 아시아 시장 뭐 특히 일본 시장 비해서는 좀 덜 빠졌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어제 일본 시장은 급등을 했습니다. 6% 이상 어제 일본 시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돼서 사실 어제 상승분이 거의 없었죠. 일본은 급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본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일본만 빠지고 한국이 뭐 선방했다 보기 좀 어렵습니다. 어제 전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외국인들은 오전 기준 현물을 4,136억 원, 선물을 4,467계약 순매도를 했고요. 각각 현물은 9거래일 그리고 선물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반락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제 발표한 1분기 호실적 강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PBR 기준으로도 저평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덜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위축된 투자 심리에 방어 업종이 부각됐는데요.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라든지 SK텔레콤 같은 통신주 일부가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했지만 뭐 결국 올라간 건 아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남 빠질 때 뭐 덜 빠지고 약간 플러스 정도 났다 이 정도 수준이지 올라간 건 아니에요.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방미를 했는데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협의 기대에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완성차도 오늘 덜 빠졌습니다. 뭐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논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강간업체, 밸브, 뭐 피팅, 가스관 관련된 자원 개발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애플은 중국 관세 추가 부과에 시총 2위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밸류 체인이 뭐 BH나 LG 이노텍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코스닥은 관세 불확실성 확대에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였습니다. 대형주 중심 부진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상호 관세 상향 행정명령에 사인하면서 엔터라든지 화장품, 여행 등 중국향 민감주도 부진했고요. 특히 엔터 업종의 하락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DOU나 그다음에 오늘 뭐 JYP, 하이브 뭐 이런 쪽이고요. SM은 좀 덜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엔터 업종, 음원 음반 쪽이 상당히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개별 이슈에 따른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특히 오늘 퓨처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발표에 장중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계룡건설 등과 같은 종목들이 일부 올라갔고요. 정치 테마주는 선별적인 주가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GSK의 뇌질환 치료제 플랫폼 4조 원 규모의 이전 소식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시총 3조 원 근접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투자, 방위 분담금 증액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협상 기대감이 유입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 등 일단 우호국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좀 협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졌었죠. 조선업종과 관관 섹터가 버텨주면서 각 보합권에서 출발한 모습을 아침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하락에 동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때문에 낙폭을 키웠고, 특히 오늘 1시 정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 시점이었는데 그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이 관세가 그대로 부과되면서 오늘 오후 한국 시각 오후 1시 전후로 급하게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합의 없이 보복 조치를 이어간 결과로 누적 104%의 관세가 중국 쪽엔 추가 적용이 됐죠. 기존 관세가 있는데 104% 추가 관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소외국 판매율에 대해서도 기존 30%로 발표됐던 관세를 90%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화요일 밤 한국 시간 수요일 오전에 서명하면서 강대강 조치가 지속됐죠. 소외국 판매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여러 가지 그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싸게 테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관세를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지속됨에도 트럼프는 오늘 발효된 관세에 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또 발표할 것이라 밝히면서 강경 발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더욱더 숨을 막히게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가 장중에 4% 이상, 대만 증시도 5%대 하락하는 등 주변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한국이 어쨌든 코스피 기준 1%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관세 전쟁의 중심에 있는 중국 본토 증시는 강보합권을 유지를 했고요. 홍콩 증시도 1.5%대 정도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은 아마 조만간 긴급회의가 열리면서 증시 부양안, 벌써 이제 시장은 증환펀드는 이미 중국에서 가동이 됐습니다. 증환펀드. 한국도 빨리 증환펀드 같은 뭔가 시장을 사는 그런 펀드가 좀 조성해서 빨리 좀 받쳐줬으면 좋겠고, 대만 등과 비슷하게 한국도 물론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됐지만 지금 이 판국에 한시적인 공매도 관련된 제한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만 등 일부 업체들은, 일부 나라는 이미 이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공매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 판국에 공매도를 좀 한시적으로 좀 제한하는 방법도 사실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혀 말이 없어요. 자, 주도 업종을 본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4%의 비현실적인 관세가 현실화됐습니다. 104%가 끝난 게 아닙니다. 기존에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거예요. 104%가. 중국 관련 모멘텀에 유입됐던 업종들이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음원, 음반, 엔터사들. 그래서 많이 빠졌고요. 중국 소비 활성화 기대가 유입됐던 코스맥스나 FNF 등 소비재 업종이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이나 하나투어, 카지노, 여행업종 등도 약세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약세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약품에 관세 부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예고하면서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알테오젠 등 부심이 약화됐고요. 한편 강관업체나 가스배열 업종은 전일 트럼프와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에서 LNG 개발 협력이 언급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관련된 기대 업종과 세아제강 등 일부 강관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업종 또한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HT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등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업종의 탑3로 본다면 탑3라고 한다면 올랐다기보다는 덜 빠졌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가스와 통신, 운송장비, 부품 정도였고요. 업종 하락의 바텀3는 오락문화나 종이 목재, 의료 정밀기기가 상당히 높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너링님 말씀대로 공매도가 하락 원인이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렇긴 하지만 센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가 여전히 또 더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국내 시장의 하락세가 공매도가 원인이어서 빠진다, 그건 아니죠. 근데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선물이 왜 갑자기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냐, 양전했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 시간 4시 30분 기준에 이제 확인됐던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급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구체적인 추가적인 자금 집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집행이 될 텐데, 아까 말씀대로 증환펀드는 이미 집행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 정책 대응안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보복 관세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수출세, 환급 등 정책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단도리를 하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백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주목을 받은 겁니다. 핵심 문구는 미국과 경제, 무역 등과 관련해 소통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외의 내용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중국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보복 조치에 관련된 커다란 코멘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여기에 따라 관련 소식에 따라서 2% 넘게 급락했던 미국 시간의 선물 가격이 뭐 강보합까지도 이상 올라오기도 했죠. 낙폭을 과감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20bp 넘게 급등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0bp 상승으로 그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급등각이, 이 국채 금리의 급등각이 조금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시 30분 정도, 한국 시간 4시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지, 뭐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 이렇게 시장에서 7%, 8%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커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중국에서 일단은 뭐 외부적으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중국 정부 백서에서 일단 보복 조치란 이런 강경한 발언이 하나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소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로 미국의 선물 시장이 조금은 급반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정규장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오늘 핵심은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소위 통상 말하면 이렇게 관세 부과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국채가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지, 달러도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달러도 지금은 오히려 약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이 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국채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다소 좀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국채가 금리가 빠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금리가 빠지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부러뜨려서 금리를 빠지게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이는데, 뭔가 작동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지금 10년물, 뭐 2년물, 30년물 금리가 급등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기대했던, 트럼프가 의도했던 바와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죠.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을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미국 정부의 뭐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이걸 보고 있지만, 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트럼프에게는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뭐 보고를 안 하고 있을 리는 없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대중관세 발효 이후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4.29 정도로 끝났습니다. 4.29%로 마감했는데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오후 1시경, 오늘 국내 시장, 한국 시장 오후 1시경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30년물은 20bp 급등하면서 4.98%에 도달을 했었고요. 미국 국채 30년 금리 주간으로 봐서는 58bp가 급등한 겁니다. 자, 이런 변동폭은 1981년 9월 말 86bp 급등한 부분, 그리고 12월 중순에 66bp 급등한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큰 폭의 변동성이죠. 국채금리가 튀는 쪽으로 역사적인 어떤 변동폭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중관세에 대응해서 중국이 뭐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뭐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잔액과 월간 순매수인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쭉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부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7,600억 달러 정도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1조 3천 아니죠. 더 많았었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조 3천억대. 1조 3천억 달러대가 있네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확인할 바는 없죠. 그러나 시나리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그러냐 보니까 역시 중국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채권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쭉쭉쭉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뭐 매각 근거를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 쪽에서 약간 플레이를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국채 장기물 금리가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금리가 빠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많은 지금 이제 적자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적자 규모가 커지니까 더욱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악순환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지금 약간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좀 회수하는 것 같다라는 이렇게 약간의 뭐 시나리오 이런 약간 의심 이런 것들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한 해외 수요가 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또 미국의 채권 발행이 또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렇게 발행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또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스왑 스프레드 추이입니다. 이게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 스왑 스프레드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미래세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튀는 걸까?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좀 불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국채 금리가 좀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금리가 빠지고 그리고 달러는 강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심하게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래세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현금 확보에 나선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서 미국 금리 시장에서 스왑 스프레드 축소, 특히 30년물의 스왑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지금 이 보이는 글을 작성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나바가 2020년 3월 연준의 구제금융을 이틀 전에 정확히 예측했던 전 연준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상황을 리포트를 했는데요. 불확실성 쇼크로 인한 현금 수요 폭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굉장히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판다. 그게 중국이든 유럽이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미국 국채를 매도 그리고 가격을 내리는 거죠. 하는 파이어 세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왑 대비 국채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게 되는데 파생 상품인 스왑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화가 힘든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물 국채를 먼저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국채 쪽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많아지면서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즉 국채 시장의 거래 중개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준의 풋에 대한 기대가 여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시장이 바라는 구원 투수는 트럼프 풋과 연준의 패드 풋이 있는데 현재는 뭐 트럼프 풋을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글을 작성했던 당사자는 파월 풋, 연준의 풋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악화된다면 역시 시스템 붕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국채 시장이 직면하는 상황이 미국 국채마저 강제 청산되는 수준의 유동성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뭐 연준에서
여러 가지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게 단기적인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연준의 푸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뭐 파월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좀 서두르지 않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막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안정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연준의 주요한 목표가 금융 시스템 안정에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위험을 발생할 때에는 충분히 연준에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채권금리 급등이 이게 뭐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지금 뭔가 발작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스왑 관련된 뭐 스프레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현물과 채권 현물과 이렇게 스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스프레드를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계속 활발한데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이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현물을 좀 급하게 내다 팔다 보니까 스프레드 갭이 축소되면서 이제 더 문제가 생기면서 뭔가 포지션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 뭔가 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했을 때 시스템 붕괴에 대한 굉장히 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페드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막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스템 붕괴를 이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그래서 페드워치 쪽에서 보는 5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등했습니다. 5월에 인하 확률이 38.5%에서 62.2%까지 높아지면서 연준의 빠른 대응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5년 연중 4회 인하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폴리마켓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확률이 81%까지 거의 치솟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 관련된 관세 관련된 이슈를 좀 더 완화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1등 국가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이 트럼프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한국은 한 5위 정도에 아마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어쨌든 일본과 한국 등 우호국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관세 협상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한국도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불협화음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쌍욕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머스크 입장에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대신 나바로를 욕하죠. 나바로는 정말 바보다 이야기를 합니다. Truly a mor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바보다. 여기서 그가 말한 내용은 명백히 거짓이다. 테슬라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나바로는 벽돌 자루만큼이나 멍청하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다. 나바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롬바라한테나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나바로를 쌍욕을 했죠. 그랬더니 나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예, 그럼 뭔가 그냥 자동차 조립하는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지금 뭐 내부적으로 뭐 나바로나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이 엄청나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되면서 서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이라든지 싸움이 서로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트럼프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내부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서로 이렇게 막 예, 정말 바보다는 이야기하고 아니, 단순한 조류업자 중에 까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게 만만치 않네요. 그들도. 자, 그러면 섹터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광업체나 조선, LNG, 뭐 조선 기자재 뭐 이렇게 자원 개발 관련주가 올라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조선과 LNG, 알래스카 합작 투자, 방위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더 확대, 강화하길 희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과 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 뭐 미국산 LNG 수입과 관련해서 확대를 통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미국이 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협상과 관련된 카드로 좀 쓰지 않을까 시장은 역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서로 뭔가 하나씩 꺼내놓고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잘 뭐 정부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어쨌든 오늘은 관광업체나 피팅, 밸브, 그다음에 가스관 사업 테마군, 그리고 조선과 조선기자재, LNG 관련된 테마군이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가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뭐 아주 부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시작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금액,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거기에 투자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알래스카 LNG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가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5년에서 6년 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끝나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버린다면, 대선에서,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잘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권력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는 엄청나게 집어넣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도 꽤 나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교섭할 수 있는 카드로 어떻게 결제 해지를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우려도 있다는 점,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반도체주가 빠지기는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 마감했고요. 3.57%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주가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반도체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일부터 전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25% 관세 대상에 포함됐고 베트남 46%, 태국이 36%, 그리고 대만이 32%, 일본이 24%, EU가 20% 등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104%가 추가로 관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생산 비용 증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구리도 좀 남아 있지만 아무튼 반도체 구리, 뭐 의약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긴 합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현지 시간 9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옵니다. 자,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을 좀 띄워주십시오, PD님. 이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약 1조 4,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또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화웨이 쪽에 제품이 들어간 칩 상당수를 TSMC가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닌가,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마이크론도 가격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YMTC도 올리고 CXMT도 올리고 대부분 다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쪽에는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가격을 올린다는 점에서 레거시 쪽에 대한 가격 인상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관세 이슈가 짓눌리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주가는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에 62,000원에서 7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은 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립니다. 하이닉스도 물론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75,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낮은 멀티플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한 배 미만이죠. PBR 기준. PBR 기준 한 0.9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배 미만 정도 되고요. 관세 영향은 완만하다 봤습니다. 미국의 스마트폰 매출이 20% 내외 정도 수준이고 매물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어떤 매출에 대한 영향력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보는 겁니다. 메모리 사이클 턴어라운드도 이유를 들었는데요. DDR5와 낸드 가격 상승을 봤습니다. 2분기부터 공급이 부족하고 경쟁사 감산 영향을 받는다는 봤고요. 그 다음에 12단 HBM 생산이 확대입니다. 올해 2분기 후반부터 시장 점유율 30% 예상 정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아마 70% 정도 이렇게 거의 70% 가까이 점유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재고 부분에서 배당 수익률 3% 정도 되고요. 자사주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고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HBM에 대한 램프업이 삼성전자가 가능하고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고 파운드리 손실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ROE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6조 6천억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도 어떤 역사적 평균 1.4배, PBR 1.4배 평균 수치입니다. PBR 평균 1.4배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하드랜딩, 그러니까 관련된 실적에 대한 하드랜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게 본 것 같아요.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서 4분기 전망인데 2분기 같은 경우도 OP가 한 6조 9천억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OP가 10조 1천억 정도까지 추정을 했고요. 4분기는 OP를 11조 3천억까지 봤습니다.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분기를 저점으로 2, 3, 4분기가 상당히 높은 실적이 구가될 거로 봤고 특히 3분기부터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구가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낸드와 파운드리 손실도 뭐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2분기 후반부터는 아마 HBM3E 12단 출하 시작이 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나타났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어제까지 엔비디아를 이틀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언니 엔비디아를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뭐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력기기 말씀을 조금 하셨길래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미국 변압기 중심에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틸리티 구매 절차는 엄격한 규제, 대규모 고도로 맞춤화되고 장기적 프레임워크 특성으로 인해서 중도형 변압기나 HVDC 해저 케이블 등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과점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지난 20년에서 30년 전력 수요 증가와 송배전망 증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의 생산 능력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캐파 증설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투자 급증, 전력기기 리드타임 증가, 그리고 공급 부족 등이 지속 상승 중에 있고 변압기 중심으로 미국 변압기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높은 신뢰성과 맞춤형 요구가 크게 나타났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ESS용 중고압 배정기기 그리고 HVDC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도 한국 전력기기 업체의 약진이 기대된다 봤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비는 2000년 3천억 달러에서 2030년 6천억 달러, 2035년 1조 달러로 증가한다고 봤고요. 2030년대 초반까지 수주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도
23년부터 35년까지는 2에서 4%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23년부터 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29년부터 35년까지는 전기차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발전소 건설보다는 더 큰 문제는 전력망의 부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럽의 작년에 전력 수요는 1.4%대로 3년 만에 턴어라운드 시작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25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1.7%까지 유럽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4년 이후에 유틸리티 업체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레벨업이 되고 있어서 전력기기 관련 쪽은 상당히 좋다라고 역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력망,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석탄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또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GS 글로벌이나 일부 종목들이 석탄 관련주도 일부 주가가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는 점도 역시 이 전력망 관련된 전력 관련된 이렇게 전기 부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정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탑픽으로서는 전력기기 쪽에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정도를 본 것 같고요. 미국은 이튼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애플의 주가 하락세 지속 속에 시가총액 1위 반납 소식 등 때문에 아이폰 관련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지난해 밤 미국 증시가 미중 관세 관련된 전쟁 격화 영향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특히 애플이 4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애플이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플은 주요 제품의 아이폰이 90%를 현재 중국에서 생산 조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인도로 옮기거나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만만하진 않은 겁니다.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특히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 자료를 냈었고요. 이에 따라 애플의 목표 주가를 주당 325달러에서 250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목표 주가도 대폭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쪽의 대형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폰 관련, 애플 관련들이 다시 빠진 모습까지 보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중국 소비주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대규모 관세 영향 속에 중국 소비 활성화 관련된 불안감이 역시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특히 음원음반, 기획사, 엔터사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일부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도, 카지노주도 역시 빠졌는데요. 오늘 교보증권에서 음식료 화장품 업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리포트를 썼는데 자, 첫 번째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에 대해서 현지 생산 체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업체별 미국의 노출도를 보면 CJ 같은 경우가 42%고요. 사양식품이 22%, 농심이 16%, 풀몬이 14%, 롯데 웰푸드가 1% 정도인데 CJ나 농심 등 대부분 업체는 미국 현지 생산 체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식품은 전량 수출로 관세 영향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삼양식품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 내 가격 인상이 진행되거나 한국 법인에서 미국 법인의 공급 단가가 인하된다거나 미국 외 해외 확대된다거나 우호적인 환율로 대응이 된다라고 본 것 같고요. 특히 현지 미국 판매 법인에는 영업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 미국 법인으로 공급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공매도 영향을 봐서는 중요한 것은 중장기 실적인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작년부터 주가 흐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사양식품인데요. 과거 2021년 재정위기 공매도 금지 시절에 오리온이 중국 모멘텀으로 주가가 좋았고 당시 공매도 재개 이후에 1개월, 3개월, 1년 수익률이 1개월이 마이너스 5%, 3개월 플러스 8%, 그 다음에 1년 수익률이 플러스 62%나 시현이 됐었습니다. 대사장고 금액과 수량 증가세가 있었지만 중장기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급등이 나타났죠, 오리온이. 그래서 사양식품은 공매도 영향은 중요한 것은 오히려 중장기 실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야기를 봤고요. 화장품으로 봐서는 관세 영향이 타국과 유사한 관세율을 똑같이 비슷하게 매겨졌습니다. 화장품 수입국 상위로서는 한국이 22%, 프랑스가 17, 미국 기준입니다. 캐나다가 13,
이탈리아가 12%, 중국이 9%, 멕시코가 4%인데 추가 관세율이 한국이 25%, 프랑스가 20%, 캐나다가 25%, 중국이 54%, 멕시코가 25%인데요. 중저가 화장품 수입 비중이 93%이기 때문에 타 국가 대비 상대 관세율이 중요한데 대부분 국가가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등 감소 우려는 상당히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봤습니다.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저가 포지셔닝이 한국 제품이 중저가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달러, 2달러 정도의 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대응하다는 거고요. 관세 관련된 영향 때문에 한 1달러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 그것은 중저가 포지션이다 보니까 한 1, 2달러 정도는 가격을 충분히 대응하다. 가격 인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10대 브랜드 평균 35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K-뷰티는 평균 가격이 21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달러에서 2달러 정도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수요의 위축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얼굴이 예뻐지는데 뭐 1달러 정도는 더 지불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지 생산 체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ODM사가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콜마가 미국 제2공장 4월에서 5월에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콜마는 또 썬 제품 때문에 아마 2분기 최대 영업이익률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 1분기가 영업이익률 11%였는데 한국 콜마가 2분기 썬 제품 들어가면서 14%까지 영업이익률 올라가면서 대폭 2분기 어닝이 올라갈 것으로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OTC 인증 공장을 미국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공매도 영향을 본다면 중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 밸류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과 관련해서 공매도는 조금 영향이 좀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비트코인 가격의 약세 영향 때문에 가상화폐주가 하락을 했고요. 증시 급락 영향 때문에 증권주가 별로 좋지 못했고 일부 뭐 이재명 대표 등을 포함한 뭐 대선 출마 선언 소식 등 때문에 정치 인맥 관련들이 또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든 장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급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